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흉부외과 의사 스티븐. 지친 표정으로 수술실을 등지는 그의 모습 위로 영화의 타이틀이 떠오릅니다. 킬링 디어. 스티븐은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이성적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스스로의 취향을 중시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사람이죠. 명확한 이과 감성의 남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금속 시계줄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명확합니다. 이처럼 스티븐의 세계는 합리와 이성과 개인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화초에 물을 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스티븐. 그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남자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협력자가 있죠. 바로 아내인 안나입니다. 안나는 스티븐 못지않은 엘리트인 안과 전문의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스티븐만큼이나 이과 감성으로 무장한 아내 안나. 안나는 스티븐의 세계를 지지하고 그의 규율과 질서에 호응해줍니다. 안나는 남편과 자신의 일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의 일이라면 뭐든지 개입하려고 하고 자신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남편이 장례식 이야기를 할 때 안나가 내가 왜 몰랐을까 고민하는 모습만 봐도 안나가 남편의 일을 모두 알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티븐은 안나의 능동성을 받아들입니다. 아내 역시 스티븐이 원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잠자리에서는 시체처럼 누워서 스티븐의 취향을 충족시켜줍니다. 이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가정을 완성시킵니다. 그런 스티븐에게 찾아오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이죠. 금속 시계줄을 좋아하는 스티븐과는 다르게 가죽줄을 좋아하는 마틴. 언제나 가장 맛있는 건 마지막에 먹는다는 이상한 소년입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계속해서 마틴을 신경 쓰고 마틴에게 돈도 줬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스티븐은 마틴을 집에 초대하기까지 하죠. 사실 마틴은 스티븐에게 심장 수술을 받다가 죽은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마틴에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티븐이 수술 때 술을 마셨을 수도 있고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심장 전문의이기 때문에 아무도 스티븐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요. 마틴이 스티븐의 집에 놀러온 날부터 스티븐의 질서와 규율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틴의 등장은 스티븐의 아들과 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들과 딸은 스티븐의 세계에서 조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와 엄마와 마찬가지로 이과 감성입니다. 물리학이 특기죠. 꿈도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딸은 달라요. 딸은 문과 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도 문학과 역사입니다. 가장 이질적인 존재죠. 좋아하는 것도 합창입니다. 노래와 감성과 예술의 세계. 이과적 감성으로 가득 찬 집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인물이죠. 아들과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집에 찾아온 마틴은 강탈자이자 숭배의 대상입니다. 아들은 마틴에게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들은 스티븐을 닮았습니다. 그의 mp3를 보면 알 수 있죠. 아들은 혼자 음악을 듣는 행위를 중시합니다. 메탈 음악, 펑크록을 좋아하는 취향도 확실합니다. 이는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남과 다르고 타인과 이질적이기에 나의 고유한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은 스티븐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마틴은 자기는 모든 음악을 다 좋아한다고 받아칩니다. 딸은 다릅니다. 딸은 걸핏하면 mp3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딸은 혼자 하는 음악보다는 합창을 중시합니다. 이는 딸이 마틴을 숭배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마틴이 강탈자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마틴에게 겨드랑이 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겨드랑이 털이 아버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은 마틴과 스티븐의 차이, 이질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은 스티븐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딸은 마틴을 숭배하고 사랑합니다. 딸은 합리의 아이가 아닙니다. 마틴 앞에서 딸인 킴이 수줍게 부르는 노래는 마틴을 향한 찬양에 가깝습니다. 킴은 언제든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가치를 위해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틴 앞에서 킴이 옷을 벗고 눕는 것은 어머니를 따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마틴에게 자신을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킴의 입장에서 마틴은 초월적인 존재이고 그 초월적인 새로운 질서에 자신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영화의 중심은 마틴입니다. 마틴은 스티븐에게 계속해서 등가 교환을 시도합니다. 마틴은 무엇이든 받은 것을 돌려줍니다. 스티븐이 집에 초대했기 때문에 마틴도 스티븐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마틴의 등가 교환에는 사물의 고유한 개성이나 가치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마틴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마틴은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먹으면서 말하죠. 세상에 스파게티를 이렇게 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이렇게 먹더라고.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틴에게는 아버지의 죽음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이 바로 스파게티 먹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스파게티 먹는 방법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틴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즉 마틴은 인간의 고유한 개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적인 인간의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죠. 마틴에게 있어서 인간들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틴은 인간을 역할과 숫자로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를 스티븐이 대신해주면 됩니다. 역할을 대신해주면 되는 겁니다. 빈자리를 메꿔주면 됩니다. 빠진 나사는 다른 나사로 채우면 그만입니다. 공장을 그만둔 노동자 김씨의 자리는 다른 노동자 이씨가 채워주면 됩니다. 그렇기에 마틴은 스티븐을 집에 초대한 후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환입니다. 마틴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졌고 어머니가 외로워졌으니 스티븐이 그 자리를 채워주면 된다는 것이죠. 마틴은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줘야 하고 겨드랑이 털을 보여줬으면 겨드랑이 털을 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마틴 어머니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의 권능에 의한 저주가 시작됩니다. 마틴은 등가 교환의 룰을 스티븐에게 강요합니다. 스티븐이 마틴의 아버지를 데려갔으니 가족이 하나 없어졌죠. 이제 마틴이 스티븐의 가족 중 하나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게 마틴의 룰입니다. 그리고 마틴의 룰에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마틴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딸이 숭배하는 초월적인 질서입니다. 스티븐의 세계를 깡그리 파괴할 집행자이기도 합니다. 마틴의 저주, 스티븐의 가족들이 하나씩 걷지 못하게 되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고 눈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버리게 되는 저주입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죽이라고 그러면 저주가 끝난다고 말하죠. 믿지 못하는 스티븐. 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되어 벌어집니다. 아들이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웃과 아들은 먹지 못하게 되었고 딸 역시 혼절하고 말죠. 아들도 딸도 마비되고 맙니다. 저주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 스티븐은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스티븐의 세계, 정체를 알 수 없는 마틴,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시간, 소름 끼치는 완성도와 무서울 정도로 관객을 몰아세우는 부조리 극의 매력을 갖춘 영화 킬링 디어입니다. 킬링 디어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주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가 큰 호평을 받기도 했었죠. 킬링 디어 역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좋은 영화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할 것으로 예견되고 또 예술적으로, 영화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작품 세계를 6회 영화 인수분해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4월 27일 오후 4시 신도림 시네큐에서 GV를 합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직접 인사도 드리고 영화를 보시는 선착순 100명의 관객분들께 멋진 A3 포스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1시간 정도 영화 인수분해를 진행합니다. 재미있는 내용들로 구성해서 여러분께 영화에 대한 의견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질문도 듣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난 후에는 원하시는 분들께 사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플과 홈페이지 모두 예매 가능합니다. 시네큐 어플을 받으셔서 아래 영화 정보를 누르시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킬링 디어가 있습니다. 터치하신 후에 신도림을 선택, 여기에서 예매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죠. 네이버에서 시네큐를 검색한 다음 시네큐 홈페이지로 이동, 영화를 클릭하시면 중간쯤에 킬링 디어가 있습니다. 예매하기를 누르시고 4월 27일 신도림 킬링 디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G라고 적혀있죠. GV를 하는 회차입니다. 4월 27일 4시 16시입니다.
어서 영화를 보고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 컨텐츠도 유튜브에 얼른 업로드하고 싶네요. 여러분 4월 27일에 뵙겠습니다. 특히 GV 자주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특별한 감사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하는 주입니다. 모든 영화관이 어벤져스를 트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도 시네큐는 가장 큰 관들 중 하나를 컬처쇼크 구독자분들을 위해 킬링 디어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어벤져스 첫 주의 주말이고 프라임 타임인데도 말입니다. 저도 GV 준비를 많이 해서 바이스 때보다도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월 27일 오후 3시부터 신도림 시네큐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신도림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